안녕하세요. 직장인의 투자 TV입니다. 오늘은 그 파이 그 마지막 영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3월 1일, 네, 오전 9시 30분이고요. 제가 계속 이제 해외에 좀 나와 있다 보니까 영상도 많이 못 찍고 투자도 잘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 파이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조금 지금 이제 그 이목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네. 우선 가격 자체는 3달러를 두드린 후에 지금은 2.2달러대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파이도 코인 시장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가 없는데, 당시에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볼 거고요. 우선 가격 자체가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데, 파이 커뮤니티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생태계 유지하는데 아마 생태계에 어, 뭐 파이로 뭘 판매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가격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가격이긴 한데, 돈 버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상장 이후에 흐름은 좋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파이코인 상장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격 예측 시나리오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얼추 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VC들 투자 금액을 기반으로 9천억 정도 시가총액을 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총 발행량과 그 유통량 그 기반으로 또 락업된 물량을 감안했었을 때 현재 시장에 풀릴 물량, 상장 이후 시장에 돌아다닐 물량이 6억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1,500원이라는 가격을 예측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네, 1,500원이라는 가격을 좀 예측했는데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횡보 당시 가격이 조금 안정됐을 때 횡보 당시 가격이 1.3에서 1.5달러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러면 얼추 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다. 예. 저는 그래서 이 가격 예측 기준으로 좀 매수 매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었는데 조금은 더 낙관적으로 뇌피셜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9천억에서 그 거래소가 뭐 어떤 이유든지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었고, 왜냐하면 상장을 또 해야 되고 계속 마켓을 유지해야 되니까, 또는 뭐 상장하면서 돈을 좀 줬을 수도 있죠.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금액들이 다 합쳤을 때 한 5천억 정도가 유치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파이오니어들, 뭐 한국에 계신 파이오니어들 수를 제가 그 비율을 좀 따져서 세계에 있는 파이오니어들, 그리고 좀 뭐 제 나름 나라별로 또 소득 수준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실 좀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 담진 않았는데. 그래서 총 한 1조 정도, 얼추 한 9천 몇백억 정도 해서 1조 정도 잡았는데, 그 금액도 매수로 들어온다. 그리고 좀 낙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4천억 정도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4천억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예. 하지만 낙관적인 그런 예측이다. 근데 어제 또 단기로 그저께인가 3달러를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낙관적인 이 시나리오도 얼추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영상 마지막에도 상장을 사실 처음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봤었습니다. 첫 번째, 기관과 세력이 자신이 돈을 벌지 못하는데 펌핑을 할 이유가 없다.
이게 즉 무슨 말이냐? 기관과 세력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격을 움직인다. 숏을 잡으면 덤핑할 것이고, 롱을 잡으면 펌핑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펌핑이나 덤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 설거지가 있을 수 있다. 예, 딱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이 물량을 진짜 끝까지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 마음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게 30달러, 314달러까지 간다 했는데 이게 0.6달러 찍으면 팔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생각 잘못했다. 근데 또 팔고 그냥 시장을 떠나면 되는데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또 1.5달러, 1.6달러 이렇게 찍으면 다시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싼 가격에 팔고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예, 이게 다 단기적으로 펌핑이나 이 설거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라서 계획과 의도하에 매수와 매도를 진행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진짜 중요한 그런 돈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때는 항상 계획과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 또 복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타거래소에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 선물 거래소 가격을 추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숏 포지션이 많다, 롱 포지션이 많다 이런 걸 좀 보고요. 본인이 좀 돈이 많다 이러면 반대 매매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좀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초기 상장되는 그런 코인들은 대부분 이제 선물 거래 가격을 추정해요. 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선물 가격을 계속 추정하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이런 추측들은 매우 낙관적이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시라. 그리고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인은 역시 파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좀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의 흐름은 어떤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월 20일 오후 5시에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상장을 했고요. 콜옵션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콜옵션 방식이라고 하면 주식 해보신 분들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매수 주문과 매도 옵션을 이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 살펴보고 가장 많은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가격으로 최후 상장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장을 하고 계속 이제 매수 매도 주문을 받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2달러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뭐 저 같은 개미들의 의도는 감기가 쉽지가 않죠. 돈이 많으신 기관과 세력들이 이미 좀 점쳐둔 가격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좀 추측을 해봅니다. 이후에 이제 2.2달러까지 단기 고점을 이제 달성을 하고 0.66달러 정도까지 이제 내리막을 걸었던 것 같아요. 거래량이 한 30억 달러. 굉장히 수치죠. OKX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 거래 수수료로. 그래서 저는 이 가격 자체가 좀 싸다고 보였어요. 왜냐하면 초기 매도세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파이를 한 6년간 채굴 하시면서 그냥 의도가 돈만 벌면 돼라는 의도이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예, 상장만 되면 팔아야지. 또는 뭐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가지고 가고 싶지만 좀 돈이 급해서 또는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그런 국가들,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 분들 그런 분들은 작업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장에서 막 폰을 여러 개 돌리면 알바뒀습니다. 그래서 알바도 뭐 돈도 줘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매도세들이 이제 소화가 된 거죠,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중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 자체가 제가 계산했던 가격보다 좀 싸다, 저평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한 5회에 걸쳐서 한 5번 정도 매수 주문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0.6에서 7 사이에 계속 이제 매수를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진입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제 선물 졸업자들 예, 많이 속출했고요. 숏으로 보신 분들도 있고 롱으로 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선물 그 관련 이제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채팅방 보면 막 파이 숏을 쳐서 많이 벌었습니다 해서 인증도 올라오고 롱 쳤습니다 해서 롱으로 이제 수익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예, 선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이제 0.6달러에서 이제 단기 저점을 찍고 1.5달러까지 반등해서 거기서 이제 한 10% 변동폭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라고 좀 생각을 했고 이 지점에서 한 반 정도 제가 투자했던 금액을 이제 맨징했죠. 예, 그래서 얼추 제가 들어갔던 금액의 일부는 수익으로 좀 채워 넣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파이오니들 분들이 이 OKX 지갑에 둘 이유가 없다. 예, 다시 사서 우리 지갑에 보내자. 다시 락업 걸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통량 자체가 좀 줄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3달러까지 찍더라고요. 예.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저 팔질 못했는데 아무튼 찍고 지금 2.6달러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빅뉴스가 나왔죠. 바이낸스에서 3월 1일 4시에 큰 이벤트가 있다. 3월 1일 4시? 3월 1일 4시 314. 파이. 파이가 상장하는구나.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벤트일 수도 있지만 굳이 3월 1일 4시라고 했던 거는 파이를 겨냥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세계 1등 거래소에도 상장하게 되는 파이. 아무래도 바이낸스는 돈이 될 거라 본 것 같아요. 거래량도 보고. 그, 사실 거래량이 30억 달러 하루에 찍힌다고 하면, 예, 거래소에서는 탐낼만 합니다. 예, 이런 대형 거래소도 사실 거래량으로 돈 뭐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선물도 그 사람들이 사실 선물에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파이 코인 선물을 하는 거래량을 보고 확신을 가지지 않았나. 예,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게 거래소에서. 그래서 무튼 이런 호재가 있다. 예,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 그런데 이제 또 이후에는 계속 물량이 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고점을 찍었다 생각하고 정리를 하려 하는 건지 계속 입금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봇을 가지고 온 건데요. 또 이 세상에는 진짜 천재적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파이가 얼마나 유통되고 나가는지 봇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이 유통량을 계속 참고하고 있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약 2억 3천만 개 정도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지속적으로 계속 입금되고 있으니까 가격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추후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어떤 또 요소들이 가격에 영향을 줄 거냐 봤었을 때 이제 부정적 요소가 있겠죠. 첫 번째로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허위 뉴스. 사실 코인 마켓캡이나 이런 데 가면 총 유통량 자체가, 총 발행량 자체가 5기가 된 건지 일단 잘못 적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총 1000억 개가 총 발행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코인 마켓캡에는 100억 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추산도 잘 안 되고 사실 이코노미 토큰이 어디에 얼마가 있고 누구한테 얼마 갔고 그리고 배포는 얼마 됐고 이런 거를 이제 디앱에서 따와서 볼 게 아니고 이제 사실 명시가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어, 이제 업비트나 이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토큰 유통량과 이런 이코노미에 대한 명징함, 명확성이 없으면 상장을 안 해줍니다. 왜냐면 나라에서 오히려 상장 폐지를 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명징하게 이렇게 자기들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개발자가 얼마 가지고 있고, 언제 정리를 할 수 있고, 락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떠도는 소문이 아니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국내에는 못 들어오지 않을까. 국내 거래소는 해외에 이렇게 다국적 기업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상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리고 허위 줄수가 너무 많아요. 누가 얼마 가지고 있다더라. 이거를 누가 사가서 가지고 뭐 이런 아, 좀 여기서는 파천지라고 부르던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가지고 있다더라. 트럼프가 개입할 거라더라. 뭐 이런 뉴스를 진짜처럼 그러니까 재신할 수 있어요. 이렇지 않을까? 이럴 거라고 생각해는 아니고 이렇다더라 하고 이제 실제 사실인 것처럼 이제 배포를 하시는 분들 유튜버로 다루던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부정적 요소가 아닌가 제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도 압력이 존재한다.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분들은 사실 하루에 한 5개 캔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하루에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하루 생활이 됩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파이 코인을만으로도 하루 그 채굴해서 그대로 팔면 어, 바로 팔 수는 없겠지만 뭐 마그, 뭐 락업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저희들처럼 미래가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빈곤한 나라들은 목숨이 우리나라의 그런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지지가 않아요. 인도만 봐도 그렇고요. 굉장히 GDP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인데도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 당장 내가 10년 뒤, 20년 뒤 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 그냥 일주일 뒤에도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고 당장 먹거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갱단들이 쉽게 총 쏘고 다니고 이러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 매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사설이 길었는데 여전히 매도 압력이 높다. 예.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사실 파이 코인에 매달리는 그런 분들 중에 뭐 예를 들면 메시나 손흥민 이런 사람들이 있을 확률은 낮다. 오히려 확률상 조금 아프리카의 그런 또는 동남아, 베트남에서 휴대폰 많이 가지고 막 몇만 대, 몇십만 대 그런 물량이 많지. 이제 뭐 트럼프가 휴대폰으로 파일을 누르고 있을 확률이 낮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도 압력이 더 세다. 그리고 파이오니어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파이 코인만 하셨던 분들, 파이 앱에만 이제 그 채굴만 하셨던 분들이 결국 OKX라는 거래소로 유입이 됐단 말이죠. 사실 그 세상은 굉장히 넓어요.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파이로 좀 수익을 보고, 일부 돈을 빼서 뭔가 좋아 보이는 코인. 갑자기 하루에 파이가 이렇게 오늘 떨어졌잖아요, 조금. 근데 옆에 코인을 봤는데 30%, 40% 올랐다 이거죠. 그럼 저 코인 뭐지? 하고 한번 알아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본다든지, 이 코인이 뭔지 좀 사이트 들어가 보든지. 근데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탈할 수 있다. 이제 파이로 좀 수익 봤으니까 그 수익금 일부를 다른 코인으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갇혀있던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깃허브 개발이 좀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볼 땐 이런데 어떠세요? 개발이 되고 있나요? 물어보니까 개발 안 하고 있다더라고요. 이거는 3년 정도 전에 개발 중단됐네. 그리고 그나마 최근에 있던 코멘트들도 개발자가 단 코멘트가 아니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아무 말이나 적은 거니까 그건 개발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업데이트만 봐도 개발이 중단이 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되면 그 팀에다가 바로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하고 어, 상장해 있지만 주의를 달고 또 상장 폐지할 수 있음을 공지를 해요. 그런데 그 해당 팀에서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바로 상장 폐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상장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가 있으면 사실 긍정적 요소도 많아요. 그 상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죠. 예, 거래소 상장을 했고 만약에 진짜로 큰 고래나 세력이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가격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 있다는 것 자체, 사실 코인이라는 게 빵원 아니면은 10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해서 가격을 가지는 순간 얘는 진짜 상장 그 가격 상승의 여지가 무한하다. 예. 그리고 스캠이 아니란 걸 증명을 했다. 일단 거래소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스캠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증명했지 않나. 그리고 그 거래소들도 그냥 한두 거래소, 잡거래소가 아니고 대형 거래소에 줄 상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하는 파이오니어들도 있겠지만 신규 매수자도 있을 겁니다. 파이코인?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커뮤니티도 굉장히 좋고 이거 매수해 볼 만한데 하고 기존에 다른 코인을 매수했던 사람들도 일부 정리해서 파이코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태계 매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나름 예상했을 걸로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생태계 매장들은 아무래도 이탈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축출했었는데 오히려 더 수가 늘고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움직임이 뭐 국내만 계속 이렇게 유지돼도 어, 보통 일은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태계 매장 유지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사실 실사용 그 한국 김치 코인들이라 하죠. 그 코인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막 좀 수요를 일으키려고 갖가지 뭐 숙박업소나 뭐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페이를 시키려고 하지만 못합니다. 그런데 파이는 오프라인 매장들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멋지지 않나. 좀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게 좀 4번 강력한 커뮤니티를 증명하는 게 아닌가. 사실 코인은 역시 커뮤니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아무리 조잡한 코인이라도 정말 강력한 커뮤니티가 있다면 그 코인은 성공한다. 어, 라는 인사이트를 좀 발견한 것 같아요. 네. 이게 파이가 막 그렇게 조잡한 코인이라는 뜻은 아니고, 결국 강력한 커뮤니티가 있으면 코인의 힘은, 그 코인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될까? 음, 일단 거래소에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덤핑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트상으로 봐도 한번 횡보했던 1.5달러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확인 안 하고 가면 언젠가는 다시 확인을 하러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한번 다시 밟긴 밟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반응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3월 달이 승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파이오니어 분들 커뮤니티를 보면 3월 14일 그 파이데이 뭐 그런 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3.14라는 그 가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3월 달을 놓치면 그 가격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월에서 3월 초에 좀 한번 조정을 하고 진짜 3월 중순에는 크게 올라야 어, 좀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쭉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3월 달에 그 가격을 달성하지 못하면 좀 더 길게 봐야 됩니다. 예, 뭐 이건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파이 코인에 대해서 좀 상장 이후에 그 흐름, 그리고 또 이후에 어떻게 될지 조금 예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파이 코인을 다룬 영상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파이 코인 그리고 파이오니어 분들, 이 생태계에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예, 모든 그 파이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